말 그대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일본 여자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체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엉덩이를 움직여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나서는 상황. 한남 인력 커플의 궁합은 환상적이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거냐는 지적까지 받았던 저였습니다. 지금은 40 중년의 나이, 하지만 20년 전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이름은 아사카 미에, 그리고 지금은 일본 내 한국인과의 결혼 중매를 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글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명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요즘 일본 여성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한국 남성이 과연 일본 여성에게 잘 맞는가? 맞다면 어디가 잘 맞을 것이고 아니라면 또 어디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경험과 더불어 실제 회원님들이 성원 후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지금의 한국인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른 지금의 상황까지도요. 혹시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배려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일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한국에선 남자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걸 눈치챈 발빠른 일본 여자들은 일본 남자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한국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2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었다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에 저는 도쿄의 한 만화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특별히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고 일본 남성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삶에서 정해진 수순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게 행복이라고 여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 한류 열풍이 일본에 상륙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모든 일본 여성들이 관심 있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한류를 모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 당시엔 한류 열풍에 편승한 여자들을 보고 좀 재미있네, 이런 시선이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심지어 그 시절의 한국은 일본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한류라는 이름 아래 드라마와 가수가 조금씩 일본 땅을 밟기 시작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한때의 유행 정도였고 부모님 세대에게는 여전히 과거사의 기억을 지닌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존중이라기보단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뀐 건 만화책방 때문이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때 책방에 드나들던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었어요. 처음엔 낯선 말투와 서툰 행동이 귀엽기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 있었을까요? 일본어가 서툴러서였는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남들이 말하는 그 어떤 이상형도 아니었지만 제게는 전에 없던 감정과 안정감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 같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저를 여성으로서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조심스러운 눈빛, 배려하는 손짓,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예의, 일본에서 자라면서 익숙해진 무심함, 말없이 도와주는 척하는 남성들의 태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친구들에게 처음 소개했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요.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던 자리였어요. 당시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정작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까이에서 접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애 대상자로서의 한국 남성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은 대학 동기 중에서도 유난히 끈끈했던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서로 연애 이야기를 공유하던 사이라 제가 한국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사실 처음엔 다들 흥미 위주의 반응이 많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처럼 진짜 로맨틱해? 말은 잘 통해? 그런 식의 질문들이 오가곤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을 친구들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게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친구들은 한국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자리가 되었죠. 4명이 마주 앉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그는 제 친구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고 말수가 적은 편임에도 친구들이 말을 걸면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고 일본어가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가 친구들의 앞에 놓인 물컵을 하나하나 들고 조용히 물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저가 뒤엉켜 있던 테이블 위를 정돈하고 친구들의 앞에 수저를 각각 가지런히 놓아주는 모습.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제 친구들 얼굴이 정말 재밌었어요. 살짝 벌어진 입,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던 표정들. 누구 하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자란 우리들에겐 남자가 그렇게까지 먼저 챙긴다는 개념이 생소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서빙하고 여자 쪽이 분위기를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제 친구들은 정말로 눈이 동그래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친구 중에서도 특히 말이 많은 에리카는 그날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 진짜 부럽다.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졌어. 혹시 그 사람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매력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제 누군가도 그걸 느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실험 대상 보듯 바라보던 시선이 그날을 기점으로 질문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게 배려 깊어? 너랑 싸울 땐 어때? 한국 남자들이 원래 다 그래? 연기하는 건 아니지?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들 취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깊이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빠르다고들 말했겠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토록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던 사람, 매일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란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프로포즈도 받았고 저는 승낙까지 했죠. 결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일본 남자도 많고 일본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부모님이 처음 내뱉은 말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은 했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까진 아니지 않느냐? 자상한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고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유들을 들어가며 저를 응원해주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이른 나이에 결혼은 좀 무리 아니냐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다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제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혼식은 일본에서 조용히 치렀고 이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기에 신혼생활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한국에서 일본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외제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 고급 차량을 다루는 직무라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꽤 부러움을 샀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때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월급이 나오고 있었고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물론 당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일본에 가서 생활하는 건 어려운 수준이긴 했지만 한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남편이 결혼 전 보여줬던 자상함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엔 다 그런 척하는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결혼 후가 더 애틋해졌어요. 그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먼저 제 안부를 물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주방으로 자연스레 발을 옮기곤 했죠. 설거지는 물론 간단한 청소도 도맡아 해주는 모습에 처음엔 제가 더 어색했을 정도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그저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된 생활 습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결혼 후 가장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들 곁에서 자란 일본 여성들은 남편에게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하게 되죠.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몰라요. 서로 너무도 다르게 자라왔던 양국의 남녀지만 그 둘이 합쳐지니 우리는 놀랍도록 잘 맞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을 표현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더 많은 배려와 따뜻함으로 답했죠.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맞물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환상의 조합이라는 말이 있다면 아마 우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한국어에 익숙해졌고 드디어 일본계 회사에 취업해 정식 급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주 작고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큰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경제적 문제,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부부의 삶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온 직후부터 꾸준하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매해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에 비해 조용하고 보수적인 급여 수준과 아무래도 일본과 비교할 땐 부족함이 많아 보였다는 인상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풍경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적 수준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말이죠. 그리고 어느덧 남편의 급여는 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한때 친구들이 걱정했던 경제력이라는 문제는 어느새 우리에게 웃음이 되는 이야기로 변해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온 후 놀지만은 않았어요. 일본계 회사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애타게 찾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적임자였으니 일본계 회사에서 일본인 수준의 급여를 받았었죠. 솔직히 남편이 실적을 매우 잘 내던 달이 아니라면 제가 평소에 받는 급여가 더 많았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참 많은 걸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다른 문화에서 오는 어색함, 경제적 불안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디고 넘어서면서 서로를 조금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장기적인 업무 재배치와 저의 이직 기회가 맞물려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일 커플 중매업체 운영을 준비하다가 결국 이제는 본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만을 위한 맞춤형 결혼 중개죠. 혹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은 안 되느냐고요?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가 수십 쌍의 커플을 지켜본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은 정말 어려운 조합입니다. 우선 두 문화의 충돌이 너무 직접적이에요. 한국 여성은 어릴 때부터 받는 사랑과 대접에 익숙한 반면 일본 남성은 전통적인 남편 중심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엔 마음이 멀어지기 쉬워요. 실제로 일본 법무성과 한국통계청 모두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커플의 혼인 지속률은 50%를 넘기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바로 궁합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의 결혼 지속률은 85%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사례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화적, 정서적, 생활적 부분에서의 궁합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일본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각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읽고 스스로 물러나며 상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한국 남성의 배려심, 책임감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둘 다 나서지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깊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요즘 일본 여성들은 솔직히 큰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20년 전 저는 사랑 하나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고 제 친구들이 한국인과 연애는 부럽지만 결혼만큼은 신중하라며 괜히 가서 고생한다는 말을 할 만큼 한국이라는 선택은 리스크가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요.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넘었고 실제 가처분 소득과 자산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이젠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솔직히 투자 기회까지 생각하면 이건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수준이에요. 게다가 성격적 궁합은 이미 수십만 쌍의 부부가 증명했어요. 20년 전 저는 혼자 감내했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건 안전한 길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먼저 선택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 더 이상 반대하겠어요? 부모님들도 이제는 한국인 사위가 있다는 걸 자랑한다니까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조합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싶어요. 20년 전 저처럼 주변의 시선과 말들 속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된 기회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인과 만나본 적 없는 일본 여성이어도 한국인과 만나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저희 회원들도 그렇게 말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콘텐츠에 아주 많이 노출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지금 일본의 20대나 30대 여성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대는 더 하겠지만 아직 우리 회사의 고객은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더라도 지금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은 한류 콘텐츠를 모르면 대화에 끼기도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카페에 가면 한국식 디저트가 메뉴판을 장식하고 있고 거리엔 화장품 가게가 넘쳐나며 심지어 한국 화장품 수입 시장은 매년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죠. 그리고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한국어 단어 여러 개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은 설레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시장이 정말 커졌다고 저희 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감합니다.
처음 중매업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저 저와 같은 사람, 저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 일본 여성들에게 작은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길이 아니라 거대한 길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등록한 일본 여성 회원수는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물론 일본 전역의 모든 업체의 숫자를 더한 통계임을 참고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건 단순한 누적 회원수가 아니라 실제 중개 가능 대상으로 등록된 유효 회원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수가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500에서 700명씩 신규 회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40대 직장 여성, 50대 이혼 여성까지 다양합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이젠 일본 남성에게 기대할 수 없는 관계의 따뜻함을 한국 남성에게서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한국 남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여성들도 마찬가지이고 결혼 실패 요인을 아무래도 한국 남자는 희생해야 하는 부담감, 일본 여성도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했던 분들이라면 한일 커플은 그런 악재를 하나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재혼시장. 지금까지는 초혼 여성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이제는 이혼을 경험했거나 한 번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실제로 저희 회원 중 일부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제안해 주신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다시 결혼하고 싶은데 한국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2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무서운 감정. 그 감정을 저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따뜻한 다리를 놓아드리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들어 한국 남성들 중에서도 재혼 의사를 가진 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50대 이상의 진중한 분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일본 여성 특유의 조심스러운 배려와 만나면 오히려 초혼보다 더 깊고 단단한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혼 한일 커플 전문 매칭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매칭이 아니라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재혼에 필요한 법률 정보 안내, 정서적 회복을 위한 맞춤 상담 등 훨씬 깊은 접근으로 진행될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저와 남편이 겪어온 20년의 시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잘 살아낸 부부일 뿐이지만 그 살아낸 시간의 의미는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한일 국제결혼이란 단어가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게 이제 제가 해야 할 다음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글 초반에 광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고민하시던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관련 업체들을 검색해보시고 믿을 만한 곳에 연락을 해보는 게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며 글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